자, 이번 시간부터 12신사를 다양하게 접근해 볼게요. 명리학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순환한다고 보거든요. 그 순환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순환하는 최소 12단계로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그 순환하는 에너지를 12간격으로 나눴단 말이에요. 12간격으로 나눴는데 그 12관계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뭐예요? 이렇게 삼화분동을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12단계도 나누어 보면 삼화분동을 한단 말이에요. 영원히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반복이 된다면, 근데 동양 명리학에서는 반복이 된다고 본 거예요. 그 반복이 되는 구조 속에서 나의 에너지가 어떠한 대응 관계를 형성하느냐, 만들어내느냐, 그것을 신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. 물론 에너지의 대응 관계는 명리학에서 12신살만 있는 게 아니에요. 12운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12신살을 우리가 공부해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12신살의 근본 운동 법칙은 삼합운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. 이 삼합운동을 하는 그룹, 4개의 그룹이 나타나겠죠. 그 4개의 그룹이 그 전체 에너지 순환 구조 속에서 요럴 때는 어떤 신살이 발생하고, 그 신살이라는 건 대응 관계예요. 요럴 때는 나의 에너지가 좀 더 부드럽게 흘러가고, 요럴 때는 나의 에너지가 씨앗의 형태로 숨어 있어야 되고, 그러한 대응 관계를 신살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한 거예요.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대응 관계를 모르니까 성공할 때는 즐겁고 아주 재미있지만 또 다른 때는 또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. 자기의 행동의 결과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것을 인간이 해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. 왜 이때는 내가 잘 나가고 이때는 내가 왜 힘든가?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가 있을까? 그런 것들을 평가한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12신사는 이제 매력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. 전체 속에서 어떠한 대응 관계가 생기는 그 기준점이 있더라 이거예요. 그 기준점이 역시 뭐예요? 삼합운동이더라 이거예요. 그래서 이 삼합운동의 그 기준점이 여기 제가 세 기둥이라고 해 놨잖아요. 그래서 삼합운동 12신사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삼각형으로 그려 놓으세요. 그러면 요 포인트, 요 포인트, 요 포인트 세 개의 포인트가 생기잖아요. 여기가 기둥이라고 생각하세요. 그래서 요 사이에 3년이 있겠죠. 요 사이에도 3년이 있을 거고 요 사이에도 3년이 있을 거고, 이렇게 하면은 인생을 어떻게 3년씩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. 내 3년 뒤에는 쥐살이 있으니까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. 3년 뒤에는 장성살이 있으니까 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. 3년 뒤에는 화개살이 있으니까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.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12신사를 이용해서 인생 계획표를 세우세요. 이번 시간에 해묘미를 공부하실 거예요. 자, 12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삼합운동을 이해하시면은 그 깊이가 되게 깊어진다고 했잖아요. 해묘미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해에서 씨앗의 내용물이 완성이 되잖아요. 물론 술이 도움을 꼭 줘야 돼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삼합운동을 공부하니까 삼합만 볼게요. 이 해에서 이 씨앗 내부가 만들어지는데, 이 씨앗의 내부가 만들어지면서 씨앗의 성분이 만들어질 때 이미 어떤 재료가 만들어져요. 이 삼합운동이라는 거는 자기 운동도 하지만 뭐예요? 그 과정에서 이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? 외형을 만드는, 나중에 나뭇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재료의 출발점, 이 출발점이 이미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돼지라는 거는 뭐예요? 에너지를 내부로 끌고 들어가서 저장해 놓고 씨앗 운동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미 뭐예요? 그 씨앗 속에 외부로 물질을 만들어낼 재료를 완벽하게 압축을 해 놓는 거예요. 압축을 해 놓으니까 겉으로 보이지는 않겠죠. 그래서 어려운 말로 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. 어려운 말로. 겉으로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
근데 그 상태에서 이미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? 외부로 틀을 만들어낼, 외부로 모습을 만들어낼 그 재료들을 이미 다 안에 압축해 놓은 거예요. 이거는 뭐하고 비슷해요? 꽃을 만들어내는 뱀의 에너지가 이미 씨방을 만들어서 열매의 재료를, 열매의 틀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. 꽃만 만드는지 알았더니 이미 열매가 만들어질 틀을 미리 만들어 놨던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 작용을 하면서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낼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.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겠죠. 마치 돌멩이처럼. 돌멩이한테 또 미안하지만 돌멩이가 어떤 작용을 또 할지도 모르니까. 근데 우리 12신살이든 12지지든 12운성이든 그 다음에 삼합운동이든 그 12단계의 내부를 살펴보니까 삼합운동을 하는 4개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. 그 4개의 그룹 안에서도 뭐예요?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완전히 본 모습을 보여주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누구예요? 토끼. 이 목운동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? 그냥 시작 그러면 안 되겠죠? 목운동의 뭐가 시작이에요? 재료. 우리 눈에 보여요, 안 보여요? 안 보인단 말이에요. 준비 단계란 말이에요, 준비. 재료. 그러나 여기를 시작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는 눈에 보일 때 비로소 인간은 여기가 시작점이구나 라고 하지만 생명의 에너지는 이미 한 단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. 마치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요리하시는구나 알지만 이미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그 재료를 준비하셨고 오늘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뭐 맛있는 거 먹일까 생각을 하셨고 우리 자식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하고 계셨던 거예요. 그럼 계속 요리만 해요? 마무리하실 거 아니에요. 그 어디서 마무리해요? 이 목운동은 양에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. 삼합운동이라는 게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는 단계, 가지가 쭉쭉쭉 뻗어나가는 단계가 있고 그 가지를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게 하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야지 에너지가 순환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 순환 방식이 생명체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고 가장 멋있게 또 발전할 수도 있어요. 나는 나야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고. 그래서 어떠한 운동 에너지도 그 재료가 준비되는 단계가 있고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는 단계가 있고 마무리해주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. 이 마무리가 쉬운 게 아니겠죠. 어떤 에너지든 자기 운동만 하려고 하죠.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. 그런데 중력의 법칙도 있단 말이에요. 자, 제가 여기 정리해 놨어요. 돼지, 해, 토끼, 묘, 양, 미. 어떠한 기능의 출발점이냐, 준비할 때냐, 본 모습을 보일 때냐, 마무리할 때냐. 자, 목운동을 하니까 우리 목운동의 반대가 금운동이에요. 열매운동이에요. 열매운동이 섭섭해하겠죠?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. 목운동을 해야지 더 멋있는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영양분을 그대로 놔두면 다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. 헛수고가 될 거 아니에요. 그걸 금운동을 하는 애들이 또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. 갑자기 금운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누가? 목운동을 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이미 이 양이 사각꼭지가 돼서 이 금운동을 하는 애한테 넘겨줄 준비가 다 돼 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써놨잖아요. 가을에 탄생이 가능하다. 마무리 단계가 있었으니까. 또 마무리 단계 해줬는데 탄생만 가능하지 실제로 받아먹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또 신유술 해서 받아먹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렇게 착착착 완벽하게 맞아서 돌아간단 말이에요. 우리 12띠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단어로 하지 마시고 나무에 비유해서 사물에 비유해서 시간에 비유해서 쉽게 공부하자고요.